네, 이번 영상은요, 이게 그 3학년 한국사 첫 번째 영상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 교과서 순서로 재구성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교과서 대단한 제목은 성서문화와 고대국가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것을 좀 추격해서 국가의 형성, 이전과 이후,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형성이라고 제목을 잡아두었고요. 그 가운데 국가가 등장하기 이전의 역사를 선서문학에서 구별해서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서시대는요, 여기 보이다시피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면서 선서문화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선서시대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는 이런 불평등한 계급사회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국가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비교적 좀 평등하고, 어, 어, 불평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 역사를 다룰 때는 선사시대잖아요. 아직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남겨놓은 삶의 흔적을 가지고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국가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계급사회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생활 모습의 차이점이 나타난 이유는 서로의 자연 환경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런 생태 환경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두 시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어떤 삶의 모습의 차이점이 나타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발생하지 않은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와 한반도에 인류가 처음으로 등장해서 구석기 문화가 시작이 된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등장했었던 것은 아프리카 남부에서 출현한 것은 약 390만 년 전이에요. 최초의 인류, 루시라고 하는 인류가 있었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던 이후에 인류가 점점 진화하고 분화되면서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호모 에렉투스가 허리를 드디어 곧게 펴면서 세계 각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각지로 이동하던 이 호모 에렉투스가 만주와 한반도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의 문을 연 것이 바로 약 70만 년 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래 있는 지도는 호모 사피엔스 이동 경로긴 한데요. 호모 에렉투스도 비슷한 경로를 걸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모 에렉투스가 당도하면서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교과서에 있는 지도는 우리나라 만주와 한반도의 해안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구석기 시대의 우리나라는요. 일본 열도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적었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서 바닷물에 지금은 가라앉아 있는 육지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적 추운 이런 빙하기 있었기 때문에 빙하가 녹지 않았고 바닷물의 양이 적어서 해수면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추운 시대에 동물의 크기도 되게 커졌습니다. 열 에너지를 잘 보존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맘모스와 같이 저렇게 거대한 동물을 잡으려면 우리 시족, 우리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했습니다. 더구나 저런 맹수들에 비해서 인간의 몸은 되게 약합니다. 손톱이나 발톱, 이빨로 저런 맹수들 잡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도구를 제작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히 사냥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등장했던 석기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석기가 바로 주먹도끼라고 하는 겁니다. 주먹도끼, 큰 돌과 큰 돌을 부딪혀서 그 돌 조각을 떼어냅니다. 그렇게 떼어낸 석기,
뗀석기라 부르게 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뗀석기 가운데 이 초기 형태가 바로 주먹도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크기가 큽니다. 저 큰 뗀석기를 가지고 고기도 자르고 사냥도 하고 과일이나 곡식도 채집하고 온갖 경제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사피엔스 이렇게 인류가 진화하면서 두뇌 용량도 점점 커졌습니다. 뇌의 크기가 커지면서 똑똑해졌겠죠. 똑똑해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맞는 맞춤형 도구를 만들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용도에 맞는 도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구석기 시대 후기에 등장했었던 도구가 승배 찌르개라고 하는 겁니다. 저 도구 아래쪽에 보면요, 뾰족한 곳이 있어요. 어디 끼워 넣기 좋게 생겼습니다. 나무 막대에 끼워서 이음 도구로, 사냥 도구로 사용했었던 건데요. 사냥 도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찌르개. 사냥 대상을, 사냥감을 찔러서 사냥을 했던 도구입니다. 저기 나무 막대를 매달면 화살이나 혹은 창으로 쓸 수 있겠죠. 저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후기 구석기 시대 도구들은요, 이후에 등장하는 이 신석기 시대 간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석기 시대에는요, 뗀석기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먹을 것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하거나 먹을 것을 채집하는 채집 경제였고요. 먹을 것을 찾을 때 무리를 지어서 살았고요. 무리를 지어서 채집을 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먹을 것을 다 먹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다시 먹을 것을 찾아야겠죠.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무리들 사이에 어떤 계급적으로 우월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급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집에, 피집에 이런 관계 없고요. 다 같이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사냥이나 채집을 했고, 밤에는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하고, 또 찬바람으로부터도 내 몸을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네안데르탈렌시스 단계에 오게 되면 두뇌 용량이 되게 커지게 돼요. 이제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다가 누가 죽으면 꽃을 놔주기도 하고 또 동물 깊숙이 매장을 해주기도 하고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굴 안에 그림을 그립니다. 내일은 사냥에 성공하기를, 내일은 물소나 말, 이런 사냥감들이 많기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동굴 벽화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럼 신석기 시대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을 딱 봤을 때 눈이 다 녹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다, 기후가 온화해졌다라는 뜻이겠죠. 기후가 온화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강가나 바닷가가 얼지 않고 땅도 얼지 않으니까 곡식이나 풀이 잘 자라고 과일도 많이 열리고 짐승의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작고 날씬 동물을 잡기 위해서 돌을 정교하게 갈아서 사용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도구를 그래서 우리 간석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저 간석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안선은요, 비교적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와 비슷해졌습니다. 드디어 바닷물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녹았고요.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고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육지가 가라앉는 곳이 발생했어요.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가 드디어 바다로 분리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따뜻해지는 상황에서 똑똑해진 사람들은요,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저 곡식을, 저 보리, 콩을 우리가 직접 재배해서 먹으면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만들면 생산을 하면 되겠구나. 생산 경제가 드디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돌보습 혹은 돌낫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농사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움집 뒤에 보면 돼지를 기르고 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쳤고요. 저렇게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온순한 동물을 가둬서 기르면 우리가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목축이 시작이 됩니다. 자, 드디어 구석기 시대와 비교했을 때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산 경제의 출현이죠. 이제 먹을 것을 생산하게 되니까 먹을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곡식을 재배를 하면 그 곡식이 다 익었을 때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추수를 할 때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간석기로서 돌낫이 있고요. 곡식을 수확하면 먹기 좋게끔 곡식 나달을 골라내야겠죠. 갈돌과 갈판 사이에 곡식 나달들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정제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생산하면 어딘가에 담아서 먹거나 혹은 조리를 해야겠죠. 땅에 꽂을 수 있도록 뾰족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밋밋해 보이니까 이 흙그릇 겉에다가 무늬를 새겼습니다. 뾰족한 무늬를 새긴 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 빗살무늬 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저장하거나 혹은 조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림 저기 뒤에 살펴보면요. 강가가 녹아 있어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쓰고 있어요. 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을 뽑아야 됩니다. 실을 뽑았던 도구, 우리 가락바퀴 찾아볼 수 있고요. 실을 뽑아서 그물을 만들거나 혹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우리 농사를 지으니까 강가 근처에 살아야겠죠. 강가 근처에 살면 이제 더 이상 동굴이 아니잖아요. 바람을 직접 받아야 됩니다. 맹수의 습격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 지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열, 땅의 열을 가지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구덩이를 팝니다. 저 구덩이를 판 다음에 지프로 이형을 얹어서, 지붕을 얹어서 이렇게 만든 집의 형태, 우리가 움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변화들은요, 전부 다 신석기 시대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시대는요, 돌을 이제 갈아서 만들었던 간석기 사용했고요. 대표적인 토기로서 빗살무늬 토기 사용했고, 그물이나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가락바퀴를 통해서 실을 뽑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었죠. 여전히 사냥과 채집 너무 많이 합니다. 70% 이상이 저런 사냥을 했지만, 일부 먹을 것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생산 경제 시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이런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야겠죠. 정착 생활을 하고요. 여전히 계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움집에서 살았고요.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태양, 뭐 바람, 구름 이런 곳에 소원을 빕니다. 이런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신앙 형태, 애니미즘이라고 원시 신앙이고요. 그리고 동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 토테미즘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저런 신성한 자연물과 인간이 직접 소통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겠죠. 제사 권력이 아니고 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겠죠. 자, 이렇게 나는 자연물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무당, 샤먼들은요, 내가 뛰어난 힘, 신이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조개 껍데기 가면을 가지고 얼굴에 쓰고 제사를 드리고 뭐 굿을 하고 이렇게 신앙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는 자연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생활 모습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둘 다 아직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던 평등한 사회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을 자연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학습지 2페이지는 이 읽기 활동은요, 지도를 통해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 차이점, 생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해안선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신석기 시대 생산 경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걸 비롯해서 나타났던 신석기 시대 여러 변화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라고 꼽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이런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학습지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청동기 시대 사회 변화를 살펴보고요.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